어제 새벽 3시 74세 박원순 할머니가 응급실로 급하게 실려왔습니다. 온몸을 긁어대며 선생님, 너무 가려워서 미치겠어요. 라고 울부짖으시더군요. 그런데 할머니의 몸을 자세히 살펴보던 중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심하게 긁고 계신 그 부위. 바로 그곳에서 저는 심상치 않은 신호를 발견했거든요. 만약 할머니가 그 부위를 계속 긁기만 하고 병원에 오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1세로 50년 넘게 환자분들을 돌봐온 의사 김현철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몸이 가렵다고 해서 무작정 긁고만 계시지는 않나요?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곳 중에서 3번째 부위는 절대로, 정말 절대로 그냥 긁기만 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가려움증 중에는 단순히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인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가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며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정말 중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가족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지금 몸 어딘가가 가렵다고 느끼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이 영상을 끄지 마세요. 여러분이 긁고 계신 그 부위가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위험한 5곳 중 하나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우리 몸이 보내는 가려움증 신호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위험한 부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목 뒤쪽과 겨드랑이 부분입니다. 거기가 왜 위험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부위의 가려움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제게 오신 68세 남성 박성환 환자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6개월 동안 목 뒤와 겨드랑이가 너무 가려워서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비누를 바꿔보세요. 라고 가볍게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분의 몸속에는 당뇨병이 숨어 있었거든요. 목 뒤와 겨드랑이의 심한 가려움증이 바로 당뇨병의 초기 신호였던 겁니다. 당뇨병이 생기면 우리 몸의 혈당이 높아지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특히 목 뒤와 겨드랑이 같은 접히는 부분에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가 유독 가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목 뒤나 겨드랑이가 계속 가렵다면 단순히 때를 밀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물을 많이 마시게 되거나 소변을 자주 보게 되거나 이유 없이 살이 빠진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2번째 부위입니다. 바로 발가락 사이와 발바닥이에요. 발가락이야 뭐. 무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발가락 사이가 가려우면 대부분 무좀이라고 생각하고 약국에서 무좀약만 사서 바르시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게 무좀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만난 72세 장승미 할머니는 1년 동안 발가락 사이가 가려워서 무좀약을 계속 발랐대요. 그런데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져서 저를 찾아오셨거든요. 검사해 보니 이분은 무좀이 아니라 혈액순환 장애였습니다. 다리 혈관이 막혀서 발끝까지 피가 제대로 돌지 않으니까 발가락 사이가 가려운 거였어요. 만약 계속 무좀약만 바르고 방치했다면 나중에는 발가락을 잘라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는 발은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긁다 보면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가 골마서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발가락 사이나 발바닥이 가렵다면 무좀약을 발라도 2주 이내에 나아지지 않으면 반드시 병원에 오세요. 특히 발가락 색이 하얗게 변하거나 차갑게 느껴지거나
감각이 둔해진다면 더욱 빨리 오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부위를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이 부분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에이, 설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50년 동안 의사를 하면서 정말 많이 봐온 사례들이에요. 세 번째 위험한 부위는 바로 등 한가운데와 옆구리 부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등 한복판이나 옆구리가 가려워서 등글개로 긁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가려워지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바로 여기가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위의 가려움증은 우리 몸속 장기들, 특히 간이나 담낭, 그리고 신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작년에 제게 오신 69세 남성분 유동원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6개월 동안 등 한가운데가 너무 가려워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아내분이 등을 긁어주느라 손이 아플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피부가 건조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보습제도 발라보고 목욕탕에서 때도 밀어보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대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분의 간 수치가 정상보다 3배나 높게 나온 거예요. 간에 염증이 생기면서 우리 몸속 독소가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그 독소들이 피부로 나오면서 가려움증을 일으킨 거였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치료를 받으셨지만 만약 계속 그냥 가려운 거라고 생각하고 방치했다면 간경화까지 진행될 수도 있었어요. 간 문제로 인한 가려움증의 특징은 이래요. 첫째, 등 한복판이나 옆구리가 주로 가렵습니다. 둘째,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 않아요. 셋째, 밤에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소변색이 진해지거나 눈 흰 자위가 노랗게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증상이 있다면 절대로 참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해서 아프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려움증이 간 문제의 유일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경우도 있어요. 등이나 옆구리 가려움증이 담낭암이나 췌장암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담관이 막히면 담즙이 혈액으로 역류하면서 온몸이 가려워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려움증과 함께 식욕이 떨어지고 살이 빠지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요. 만약 여러분이 등이 가려우면서 이런 증상들까지 있다면 정말로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위험한 부위로 넘어가 볼까요? 이 부위는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시는 곳이에요. 바로 사타구니와 항문 주변입니다. 아이고, 선생님 그런 얘기까지 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부위의 가려움증은 정말 중요한 건강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위에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워집니다. 혈당이 높으면 소변에도 당분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 당분 때문에 세균들이 잘 자라거든요. 또 항문 주변이 계속 가렵다면 치질이나 치열일 수도 있지만 더 심각한 경우에는 대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대장 내시경을 받은 지 3년 이상 되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76세 할아버지 박세문 님은 항문 주변이 가려워서 치질약만 계속 바르고 계셨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아서 저를 찾아오셨거든요. 검사 결과 이분은 직장암 초기였습니다. 암 때문에 분비물이 나오면서 항문 주변이 가려웠던 거예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수술로 완치되셨지만 만약 계속 치질이라고만 생각하고 방치했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어요. 사타구니나 항문 주변 가려움증의 경우 이런 증상들과 함께 나타나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변을 볼 때 아프거나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대변 보는 습관이 바뀌거나 이유 없이 살이 빠지는 경우 말이에요. 부끄럽다고 참지 마세요. 의사들은 이런 상황에 매우 익숙합니다. 오히려 빨리 말씀해 주셔야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위를 너무 세게 씻거나 자극적인 비누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고 완전히 말린 후에 면 속옷을 입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부위입니다. 이 부위는 여러분이 가장 쉽게 놓칠 수 있는 곳인데요. 바로 머리와 목 뒤 경계선 그리고 귀 뒤쪽입니다. 거기가 뭐가 위험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부위의 가려움증은 고혈압이나 뇌혈관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머리 쪽 혈압이 높아지면 두피와 목 뒤 경계선 부분이 가려워질 수 있거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부위가 가렵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도 약을 불규칙하게 드시거나 짠 음식을 많이 드시면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 귀 뒤쪽이 가려운 경우도 있는데 이건 림프절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감염이나 염증이 생기면 림프절이 부어오르면서 주변이 가려워지거든요. 제가 진료한 71세 유세자 할머니는 3개월 동안 귀 뒤쪽이 가려워서 계속 긁고 계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만져보니 귀 뒤쪽 림프절이 콩알만하게 부어 있더라고요. 검사해보니 턱 안쪽에 작은 염증이 있었고 그 염증 때문에 림프절이 부어서 가려운 거였어요. 염증 치료를 하니까 가려움증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특히 머리나 목 뒤쪽이 가려우면서 두통이 자주 생기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함께 있다면 반드시 혈압을 재보세요. 혈압이 갑자기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절대로 긁기만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5곳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첫째 목 뒤와 겨드랑이는 당뇨병 신호, 둘째 발가락 사이는 혈액순환 장애, 셋째 등 한가운데와 옆구리는 간이나 담낭 문제, 넷째 사타구니와 항문 주변은 감염이나 암 신호, 다섯째 머리와 목 뒤 경계선은 고혈압이나 림프절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럼 몸이 가려우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가려움증도 분명히 있어요. 피부가 얇아지고 기름기가 줄어들면서 건조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 50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정리한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하는 가려움증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2주 이상 계속되는 가려움증. 단순한 건조함이라면 보습제를 바르고 며칠 지나면 나아져야 정상이에요. 둘째, 밤에 더 심해져서 잠을 못 잘 정도의 가려움증. 특히 새벽 2, 3시에 가려워서 깨는 경우가 반복된다면 몸속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긁을수록 더 가려워지는 경우. 정상적인 가려움증은 긁으면 일시적으로라도 시원해져야 하는데 긁어도 전혀 시원하지 않거나 오히려 더 가려워진다면 내과적 문제일 수 있어요. 넷째,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가려움증. 열이 나거나 소변색이 변하거나 살이 빠지거나 식욕이 떨어지는 등의 증상이 함께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세요. 다섯째, 특정 부위만 계속 가려운 경우. 온몸이 전체적으로 가려운 게 아니라 한 곳만 계속 가렵다면 그 부위에 특별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준들을 기억해 두시고 본인의 가려움증이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에 가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를 해드려야겠어요. 바로 가려움증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습관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려우면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시는데 이건 정말 안 좋은 습관이에요. 뜨거운 물은 일시적으로는 가려움을 잊게 해주지만 실제로는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어서 가려움증을 악화시킵니다.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하시고 때를 너무 세게 밀지 마세요. 특히 수세미나 떼수건으로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에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로 세균이 들어갈 수 있어요. 또 향이 강한 비누나 샴푸, 세제도 가려움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무향, 무색의 순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려우면 파스나 멘톨이 들어간 크림을 바르시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멘톨은 일시적으로 시원한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는 피부를 자극해서 더 가려워질 수 있거든요. 옷도 중요해요.
털이나 합성 섬유 옷보다는 면이나 린넨 같은 천연 섬유 옷을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속옷은 꼭 면 소재로 하시고 너무 꽉 끼는 옷은 피하세요. 실내 습도도 신경 써주세요. 겨울철에 난방을 많이 하면 공기가 너무 건조해져서 피부가 더 가려워질 수 있어요. 가습기를 틀거나 빨래를 실내에 널어서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해 주세요. 음식도 가려움증과 관련이 있어요. 술, 카페인, 매운 음식, 짠 음식은 가려움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가려울 때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에 6에서 8잔 정도는 드셔야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아요. 단, 신장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해서 물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그럼 이제 가려움증이 생겼을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올바른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절대로 손톱으로 긁지 마세요. 손톱에는 세균이 많고 긁으면 피부에 상처가 생겨서 2차 감염이 될 수 있어요. 대신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리거나 차가운 수건을 올려두세요. 둘째, 보습제는 목욕 직후 3분 이내에 발라주세요. 피부에 물기가 약간 남아있을 때 발라야 수분을 잘 잡아둘 수 있어요. 하루에 2~3번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손톱을 짧게 깎아주세요. 자면서 무의식 중에 긁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손톱이 길면 상처가 더 깊게 날 수 있어요. 넷째,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많이 나와서 가려움증이 더 심해져요. 가벼운 산책이나 명상, 독서 등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다섯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피부 트러블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어요. 선생님, 그럼 약국에서 파는 가려움증 연고는 발라도 되나요? 네, 단순한 건조성 가려움증이라면 약국에서 파는 연고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3~4일 발라봐도 나아지지 않으면 병원에 와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연고는 함부로 오래 사용하면 안 돼요. 피부가 얇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이 쓰던 연고를 함께 사용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 다르고 가려움증의 원인도 다르기 때문에 남의 약이 본인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민간요법도 조심하셔야 해요. 소금물로 씻으면 좋다, 식초를 발라라, 마늘을 문지르면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피부를 자극해서 가려움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이나 향수를 발라서 가려움을 달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정말 위험해요. 알코올은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고 향수의 화학 성분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가려움증으로 병원에 가면 뭘 하는지 모르겠어서 무섭다 고 하시거든요. 우선 의사가 가려운 부위를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터 가려웠는지, 어떨 때 더 심해지는지, 다른 증상은 없는지 등을 물어볼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혈액 검사를 해서 간 기능, 신장 기능, 혈당, 갑상선 기능 등을 확인해요. 이 검사들로 대부분의 내과적 원인들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필요하다면 피부 조직 검사를 할 수도 있어요. 작은 바늘로 피부 일부를 떼어내서 현미경으로 보는 검사인데 아프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레르기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특정 음식이나 물질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예요. 검사 결과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져요. 단순한 건조성 가려움증이라면 보습제와 가벼운 연고로 치료하고 내과적 질환이 원인이라면 그 병부터 치료해야 하죠. 여러분이 병원에 갈 때 꼭 챙겨가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째,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 리스트. 둘째, 가려움증이 시작된 정확한 시기와 패턴을 메모해 둔 것. 셋째, 최근에 바꾼 화장품이나 세제, 음식 등이 있다면 그 정보. 이런 정보들이 있으면 의사가 원인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또 한 가지, 가려움증으로 병원에 갈 때는 가려운 부위를 보여줄 수 있도록 옷을 입고 가세요. 등이 가렵다면 쉽게 벗을 수 있는 옷을, 다리가 가렵다면 바지보다는 치마를 입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의사들은 이런 상황에 정말 익숙해요. 오히려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모든 증상을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물론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들도 있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곳, 즉 목 뒤와 겨드랑이, 발가락 사이, 등 한가운데와 옆구리, 사타구니와 항문 주변, 머리와 목 뒤 경계선 이 부위들이 가렵다면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보세요. 특히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가렵거나 2주 이상 계속되거나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더욱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저는 50년 동안 의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어요.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들이 바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서 늦게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병들도 너무 늦게 오시면 손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알아요.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주저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주변에 계신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